2025년 4월 28일 데일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1. 삼성의 뺨 맞고 마이크론의 웃은 구글 HBM3이 공급 충격. 구글이 삼성전자의 HBM3이 메모리 생산 중단을 통보하면서 반도체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DIGITIMES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의 HBM3이 메모리가 엔비디아 NVIDIA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공급선을 변경했습니다. 구글은 향후 자체 설계한 AI 서버 칩에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1분기부터 엔비디아에 대량 공급을 계획했지만 이번 사태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HBM3이 공급 지연이 공식화된다면 마이크론은 물론 SK하이닉스까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HBM 메모리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은 첨단 제품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사투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CXMT의 추격까지 겹쳐 삼성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2. 관세 전쟁 끝나자 환율 전쟁? 제2플라자합에 노린다. 미국이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 관세 다음 환율 압박 카드까지 꺼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통상협의에서 환율 정책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 백악관은 달러 절하와 동맹국 통화 절상을 유도하는 말어라고 합의 구상을 공개했고,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재현을 연상케 합니다. 한국은 이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 압박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향후 원화 절상 요구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일본에는 엔화 절상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매우 전문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섹터별 주요 뉴스. 증시 엔저 끝. 일본 증시 탈출 러시. 슈퍼엔저 시대가 끝나자 일본 주식에 투자했던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을 7,130억 원어치 순매도했으며 원엔 환율이 1,000원대를 회복하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엔화 강세 전환 기대와 일본 증시 변동성 심화가 투자 심리 악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인기 ETF 매도도 잇따르면서 일본 증시 탈출 러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 증시 제조업 PMI 발표 임박 시장 초긴장.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제조업 PMI 발표를 앞두고 긴장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4월 PMI 지표가 경기 회복 신호를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중국 정부의 신속 대응 여부가 이번 PMI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지표가 기대 이하일 경우 중국 증시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 5% 돌파. 투자 붐 재점화. 3년 6개월 만에 오피스텔 월세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수익률이 5.51%에 이르렀고 대전, 광주, 세종은 6%를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여의도와 강남 중심으로 초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활발해졌고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과잉 리스크가 여전해 투자자는 입지와 수요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통신 유심 대란. SKT 대국민 사과에도 혼란 가중.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논란 이후 무료 교체 방침을 발표했지만 유심 재고 부족 사태로 전국 대리점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대응 적정성 점검을 지시했고 SNS를 통해 괴담성 소문까지 확산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습니다. SK텔레콤은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브랜드 신뢰성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대만, LNG 협의체로 압박 맞대응. 한국 정부가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에너지 수요국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자 경제성과 리스크를 공동 검토하자는 대응 전략을 꺼낸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참여에 신중한 반면 대만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에너지 협력 구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제조강국 선언. 10년 전 기차 배터리 장악.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정책 발표 10주년을 맞아 제조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50%, 배터리 시장 60%를 장악한 데 이어 로봇과 AI 분야에서도 주요 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며 글로벌 시장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IT 애플 탈중국 가속.
인도에서 판매용 아이폰 생산. 애플이 2026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할 아이폰 전량을 인도에서 조립할 계획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공급망 다변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인도 생산량을 현재 대비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탈중국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전히 수백 개 부품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 애플은 양국 간 갈등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 자영업자 연체 쓰나미, 신용불량 14만 명 돌파, 개인 사업자 신용불량자가 1년 새 29% 급증해 1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출 다중채무자 비율이 50%를 넘기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부실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슈 분석, 반도체 패권 다툼, 삼성은 생존이 걸렸다. 구글의 삼성 HBM3이 생산 중단 통보는 단순한 고객 변경이 아닙니다. HBM은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며 삼성전자는 HBM3를 통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증 지연과 고객 이탈로 오히려 마이크론 등 경쟁사의 부상만 돕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HBM 시장은 이제 단순한 메모리 경쟁을 넘어 AI 패권 경쟁의 전장이 됐습니다. 삼성은 향후 제품 경쟁력과 고객 신뢰를 모두 회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총평. 오늘 뉴스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패권을 쥐려는 나라와 기업들의 숨가쁜 생존 경쟁이 본격화됐다. 환율 전쟁, 제조업 혁신, 에너지 협력, 반도체 시장까지 모두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른 변화 감지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오늘 데일리 뉴스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